5060 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늘은요, 취미를 업으로 연결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즉, 덕업일치를 이루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금융권에서 약 30여 년 근무하시고, 현재는 오페라 해설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영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페라 해설가 한영철입니다. 네, 사실 오페라 해설가, 이게 정식 직업은 아니죠? 예, 그렇죠. 요즘 얘기하는 창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창직의 개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페라 해설가라는 호칭이랄까? 요거는 제가 처음으로 2018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오페라 해설하신 분은 그 이전에 더 훌륭하신 분이 많았지만 그분들 이제 오페라 평론가, 음악 평론가 이런 호칭을 주로 쓰셨기 때문에 저는 오페라를 즐기고자 하는 입문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쉽게 재밌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 해서 오페라 해설가라고 이름을 붙였죠. 네, 창직이면은 그러면 오페라 해설가가 나름대로 직업으로 이렇게 되려면 사람들, 그러니까 저변이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설하시는 분들은 많으실까요? 글쎄요, 해설하시는 분은 뭐 얼마나 되는지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아마도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많은 그렇게 정말 타이틀을 걸고 활동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죠. 오늘 이 오페라 해설가 또 그 창직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또 우리 한영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오페라 해설가 활동을 하시는지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금융권에서 30여 년 근무를 하시고 55세에 명퇴냐 임금 피크제냐 요 시점에 명퇴를 선택하셨어요? 예. 당시를 한번 회고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뭐 3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나와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때 물론 더 임금 피크제로 뭐 붙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나가야 될 거라면 조금 일찍 나와서 100세 시대인데 뭔가를 미리 차라리 1, 2년 또는 5년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명퇴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요즘 이제 연말이고 이제 이런 기로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금융권에 계셨으면 이제 명퇴금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명퇴를 선택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퇴직하고 이제 뭘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한영철 쌤은 이제 또 다양하게 고민을 하셨다고요? 아무래도 명퇴를 앞두거나 명퇴를 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 뭐를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해결됐다 하더라도 이 100세 시대 긴 세월 뭐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되나? 공원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그냥 배나 하나 메고 산을 등산하면서 지내기는 좀 싫었죠. 그런 거는 안 하리라 생각을 하고 우선은 금융권을 명퇴를 하다 보니까 금융 관련 그 강사 자격증 그런 과정이 많았어요. 노동부에서 하는 노사발전재단이라든가 또는 무역협회라든가 제가 한 것만 따져보니까 10여 군데가 넘던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가 수십 년 해오던 그런 재주라면 재주랄까 지식이라면 지식이랄까 그거를 활용해서 금융 강사,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금융 교육이 있을 거고요. 자금을 관리해주는 노자금, 실버, 케어, 뭐 이런 어떤 많은 금융 재테크, 자산 관리, 연금 관리, 노후 관리 그런 어떤 영역이 많은데 그런 거를 우선은 도전하게 됐죠. 아무래도 하던 거니까. 그리고 많이 교육을 받고 뭐 10여 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여 군데나 있던데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딱 과정을 뭐 4주 6주 과정 마치면 자 이제 여러분 금융 감사합니다 라고는 하는데 저를 불러주는 일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아니 강사하면 뭐합니까? 수강생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강의장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마는 거예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맞는 또 합당한 페이를 지불하는 그런 자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예. 그냥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다양한
강의를 듣고 하셨지만은 막상 끝나고 나니까 강사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는 없이 거기에서 끝나는 그런 이제 금융 강사 해보셨고 그 다음에 또 좀 눈에 띄는 게 숲 해설가 하셨어요? 예, 그거 이제 숲해설가 한번 그 따라가 봤어요. 남산 찾아가기 행사를 가봤더니 산을 쭉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그 남산에 있는 수많은 풀과 나무와 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평소에 알 듯 말 듯 아는 듯 몰랐던 것이 아주 재밌게 확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궁에 가면 또 궁해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궁의 전체적인 해설 이런 거를 들으면 막연했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그런 묘한 희열이 있었습니다. 미술관 가도 요새 폼나게 도슨트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결국 그분들도 미술 해설가거든요. 그림을 해설해주면 네. 우리가 몰랐던 작품 또는 알았지만 막연했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네. 그런 기쁨이 있죠. 그런 것도 했고요. 사실 또 퇴직하면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예, 그러다 또- 보니까 또 이제 하신 게 예. 목공. 사실 이 목공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이게 특히 인테리어 쪽에 이 목수의 그 일당이 많다고 그러니까 목공을 배우긴 하는데 어떠셨어요? 아, 이게 참 좋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금도 많이 내셨으니까 서울시 기술교육원이라는 곳이 한 3군데 있어요. 서울에 지역별로. 거기에서 목공 또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무료로 강의를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심지어는 1년 코스도 있어요. 아, 무료로. 예, 근데 이제 저는 목공을 코스 3개월 코스를 했는데 계속 그런 작업을 하면서 나무를 다듬고 그래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스피커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네, 네. 장도 만들고요. 네, 네. 서랍장 이 직접 다 미닫이장 만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재미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쭉 할 수 있는 업으로 삼기에는 이 공방을 차리려면 고정비가 들어가죠. 근데 3개월, 4개월 배운 걸로 그 어떤 경비를 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취미로 했을 뿐이지 업으로 하는 거는 아마도 목수 지금 인테리어 쪽, 네. 일당이 높다고 하시는 아까 말씀하시는 목수 이런 거는 아마 수년 수십 년 동안 기술을 연마하신 분들일 거예요. 퇴직하고 그쪽으로 관심 있으면 쭉 가실 분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되지만 저는 취미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었고 그걸로 이제 업을 삼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또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거는 혼자 만들게 되거든요. 공방에 네. 주로 이제 지하 같은데 나이 먹고 이 시간 지내면서 혼자 하는 거는 이건 제 스스로한테 권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네. 뭔가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나이 먹어가면서 더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업으로 삼지는 않았죠. 예. 사실 이게 이제 목수, 목공, 지난번에 제가 타일공 이런 쪽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목공을 배우면 상당히 많은 일자리들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시니어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역량, 특히 인테리어 업체와 같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아시면 좋고. 나무를 다루시는 게 취미에 맞으시면 네. 그쪽은 처음에는 조금 투자다 네. 하고 힘들어도 조금 처음에 페이가 낮아도 네. 꾸준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연말을 하시면 나중에 정말 고1 땅의 수준을 겪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관심 있으시면 꾹 밀어붙이십시오. 아직 시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어쨌든 우리 한영준 선생님은 어쨌든 이제 모든 퇴직자들이 다 똑같이 비슷하게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하신 거는 바리스타. 예, 바리스타 자격증 따셨는데. 바리스타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럼 남녀 모두. 네, 맞아요. 예. 예, 그때 저도 그래서 또 네. 했습니다. 그것도 자격증도 따고 따고. 했지만 그거를 카페를 연다든가 예. 업으로 하지는 않고요. 꾸준히 커피를 좋아해서 지금도 커피 직접 로스팅해서 핸드밀로 해서 예. 핸드드립해서 계속 매일매일 즐기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거는 업으로 하지는 않았죠. 많은 그 시니어 분들이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이제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한현재 쌤은 어쨌든 금융권에서 30년 근무하다가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당장에 뭐 퇴직 전에 내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보지 않는 한 그거는 막 이제 탁상공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뱅뱅 도는 그 정도의
아이템이지만 이제 막상 나오고 나면 내가 진짜 뭘 해서 먹고 살까? 이걸 막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한 쌤도 똑같이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특히 이제 금융강사 쪽은 이제 금융자격증을 따서 또 금융권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땄는데 막상 일자리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처럼 제가 아는 이제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바로 내가 뭔가를 퇴직 후 특히 인생 후반을 위해서 자리를 잡아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제가 그거 중지 행행행 이각이라고 늘 한번 이것저것 해보시다 보면 자기가 만든 우리 또 한 선생님도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리고 예전에 또 직장 다니면서 그런 인연을 통해서 오페라 해설 이걸 이제 시작하시게 됐는데 요거 어떻게 이제 어떤 계기로 일을 하시게 됐나요?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퇴를 하고 제2의 인생 이모작을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자리 잡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한 20, 30년 한 직장에서 일을 쭉 꾸준히 해오셨다면 또 그 인생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특기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셨다면 한 20여 년 만약 하셨다면 아마 누구 앞에서 자기가 즐겨왔던 거 낚시면 낚시, 사진 촬영은 촬영 뭐 모든 거를 자신 있게 쫙 몇 시간은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지 그거를 명퇴 후에 제2의 직업으로 또는 인생 이모작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막연하게 쭉 친구 앞에서 2시간, 3시간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스크립트, 글로 적어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연하던 것이 뭐 다 아는 것 같죠? 말로 할 때는. 그런데 실제로 글을 써면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스크립트를 정말 글로 작성해보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대충 될 수가 없죠, 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꾸준히 즐겨온 취미, 특기 아니면 평생 해오신 직장 생활에서의 노하우도 괜찮아요. 그런 거를 한번 내가 강의를 한다 생각하고 진짜 스크립트를 작성을 쫙 몇 시간분을 하시면 아마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퇴직 후에 일종의 방황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뭐를 해보면 좋을까 삶을 모색해 본 걸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했는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오페라 해설가 제가 꾸준히 직장 다니면서 20여 년 동안 즐겨왔던 오페라 애호가로서 취미로서 즐겨왔던 오페라를 저는 해설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걸 어렵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해설가 궁 해설가 또 미술 해설가 또스트처럼 오페라도 아직 우리나라에 익숙한 장르는 아니지만 쉽게 눈높이를 낮춰서 설명을 해드리면 해설을 해드리면 뭐 좀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해설을 하게 됐죠. 우리 한 쌤이 사실 숲 해설가를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가서 이제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걸 숲을 이렇게 해설가 분이 해설을 하시는데 그걸 보고 그때 발상이 딱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내가 그 직장 다니면서 경험을 했을 때 이분이 그 클럽 오페라단, 국립 오페라단에서 클럽 오페라단을 했을 때 운영위원으로 하셨던 그 경험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분이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오페라를 이 숲 해설가처럼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 요게 사실은 시작이에요. 요게 사실 창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창업은 뭐 얼마든지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5060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있잖아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다르게 살자.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한쌤 얘기했듯이 뭔가 지금까지 내가 20년, 30년 동안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좋아하는 일 아니면 내가 뭐 글로 써본다든지 아니면 또 뭔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기회가 생긴다. 그게 또 새로운 직업으로 또 그게 내 나름대로 뭐 소득 이제 수입으로는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생길 수 있는 소득까지 발생한다면은 인생 후반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영철 선생님과 2부에서 오페라 해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